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물었다고 해요.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비법입니다. 자, 웃지도 못할, 그렇다고 이게 뭐야 라고 못할 진실이죠. 첫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기준이라는 게 생기죠. 아,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자기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에서 정말 자기 실력을 잘 드러내고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오늘은 진짜 실력을 시험에서 드러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첫 시험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요? 열심히 시험 한 달 전부터 학원에 다녀서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집을 3권, 4권 푸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첫 시험이라서 긴장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 알던 문제도 틀리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서 시험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이겨내는 연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험에서도 충분히 자기 실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시험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자기만의 자습 정리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다 보면 열심히 문제풀이만 하다 지쳐서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고 자기만의 정리 시간을 갖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내 생각에 나는 분명히 충분히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언어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전에 자기만의 언어로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지치다 보면 이런 것을 간과하는데요. 반드시 나만의 자습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 것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 해설서를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혹은 잘 정리된 선생님의 노트를 보거나 하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건 뭐죠?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과정들을 아이가 시험 준비에서도 활용해 보자는 거죠. 문제 푸는 거 좋고요. 기출문제 반복 혹은 문제집 여러 권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단단한 힘을 갖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는데 문제만 계속해서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에서 아주 비슷한 유형의 숫자만 바꾼 문제를 내도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낯선데? 문제집에서 못 보던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교과서를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교 1등의 공부법을 살펴볼까요? 그 친구는 교과서에서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해요.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어떤 단어, 조그만 공간에 써 있는 것조차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를 대고 교과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를 대면 그 줄에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를 대고 또 놓치지 않고 교과서를 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광펜을 여러 개 준비해서 단락별로, 주제별로 형광펜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요, 교과서의 내용이 더 정확하게 요목화되어서 자기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거를 빈 용지에 설명하면서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 꼭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익힌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힌트를 잘 캐치하는 게 시험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은요. 몇 반까지 있든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반부터 8반까지 있다면 4반까지 혹은 6반까지 나눠서 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두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죠. 내가 배운 한 선생님이 문제야. 내가 잘 알고 잘 수업을 들었다 쳐요. 하지만 다른 반의 선생님의 수업은 내가 들은 적이 없죠. 그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배우지 않는 그 선생님의 교과서를 빌려서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교과서 안에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표시되어 있겠죠.
그것을 내 교과서에 다시 덧입히면서 두 선생님의 중요하다는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선생님 이외에 다른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합해서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이 시험 전에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거든요. 그 정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새겨두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이들이 교무실에 오는 것을 막고 시험을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 밖에 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선생님이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옆반 수학책을 빌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힌트. 옆반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 그래서 나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 마지막 정리해주는 시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험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평소 수업을 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으면서 자기 실력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고3은요, 시험 전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대형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를 풀었다고 합니다. 내가 환경이 변하고 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훈련을 한 거죠. 이런 연습들이 있어야지 아이가 시험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드러냅니다. 너무너무 긴장해서 땀을 흘린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시험 전에 심호흡 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면서 시험의 긴장을 좀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자신이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죠. 다만 지하철에서만 이걸 연습한다고, 마트에서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시험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거실 공부를 통해서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평소에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첫 번째 시험에서는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백 맞았을 때라도 혹은 올백 못 맞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찍어서 맞는 문제라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푼 문제 혹은 정말 모르고 있어서 틀린 문제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쨌든 실패하고 실수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롭게 대하느냐가 아이의 앞으로의 공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아유 이 바보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동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을 놓쳤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자세를 부모님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야 아이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정말 시험을 치르는 이유니까요. 아이한테서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 아이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너가 알아서 해,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리 와봐 하면서 시험 전략을 같이 짜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어야겠죠. 아이가 주도하는 대화, 거기에서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힘이 날 테니까요. 자, 첫 시험이라서 부모님도 아이들도 모두 많이 긴장하실 텐데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의 노하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